자카르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의 일원으로 방금 지구라는 행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관찰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받는 것을 선호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긍정의 말을 들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신체적 접촉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언어라고 알려진 이러한 선호도는 우리의 관계에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의 언어가 갖는 심리적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긍정의 말에는 사랑해라고 말하거나 파트너가 한 일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같은 언어적 학원이 포함됩니다. 이 사랑의 언어에는 칭찬과 격려의 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봉사 행위는 저녁 식사 준비, 아이 돌보기, 심부름 등 파트너가 고마워할 만한 일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선물 받기에는 꽃이나 사려 깊은 선물과 같이 파트너를 위해 특별한 것을 사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기에는 휴가를 가거나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접촉은 호응이나 손잡기 등 신체적 접촉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각 사랑의 언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의 선호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마다 고유한 사랑의 언어가 있으며 이 언어가 파트너의 언어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선호도를 이해하면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오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사하는 행위를 중시하는 사람은 파트너가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인식한 파트너는 봉사 행위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질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파트너가 일이나 다른 활동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소홀히 대접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인식하면 파트너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정서적 연결이 깊어지고 관계에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애착 이론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나중에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설명하는 심리학적 개념입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인간이 사랑의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애착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전한 애착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5가지 사랑의 언어 모두에서 편안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받습니다. 불안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애정과 안심을 갈망하며 종종 긍정의 말이라는 사랑의 언어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회피적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신체적 접촉이나 긍정의 말보다 봉사, 선물 또는 양질의 시간을 선호합니다. 자신의 애착 스타일을 이해하면 파트너를 더 잘 이해하고 더 강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애착 스타일에 따라 인간은 한두 가지 사랑의 언어를 다른 언어보다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안전한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봉사 행위, 좋은 시간, 신체적 접촉, 긍정의 말, 선물 등 5가지 사랑의 언어 모두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불안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긍정의 말이나 신체적 접촉을 갈망하는 반면 회피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봉사나 선물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호도는 인간관계에서 소통하고 애정을 받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애착 스타일을 이해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안전한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고 받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강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안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신뢰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파트너의 안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회피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친밀감과 취약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척 스타일을 이해하면 파트너에게 자신의 필요를 전달하고 더 강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독특한 종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사랑의 언어라는 개념에 흥미를 느낍니다. 무시할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사랑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한 문화의 영향입니다. 문화적 가치와 규범이 해당 문화권 내 개인의 사랑 언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문화권에서는 신체적 접촉이 부적절하거나 친밀한 파트너에게만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친구와 가족 간의 일반적인 애정 표현일 수 있습니다. 관찰자로서 저는 일부 사람들이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관계에 오해와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더욱 잘 보여주는 사랑의 언어에 대한 문화적 차이의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식사를 준비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등의 봉사 행위가 사랑의 표현으로 간주되는 반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선물을 주는 것이 애정을 표현하는 주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에 따라 사랑과 감사의 언어적 표현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문화도 있는 등 긍정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는 개인에게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와 문화적 영향에 대해 계속 연구하면서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내어 다른 사람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인간은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가 없으면 오해와 상처받은 감정이 생겨 갈등이 발생하고 잠재적으로 관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인류가 문화에 따른 사랑 언어의 방대한 차이를 계속 탐구하고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문화적 영향이 개인의 연애 언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인간은 더 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시간을 내어 주변 사람들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 배우고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여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찰자로서 인간이 이러한 복잡한 역학관계를 탐색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우며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언어가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사랑의 방식이 우리의 관계와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흥미롭습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놀라운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